부정수급 조사 공문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선 공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의 조사인지는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보에 따른 조사인지, 허위 가입 의심인지, 적정성 조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출 서류 기간입니다. 4대 보험 가입 기간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한다면 허위 가입 조사,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서류를 요구한다면 수급 중 근로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공문을 받은 뒤 실제 부정수급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노동청 조사관으로부터 사실 확인 전화를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지만 실제 정황 확인은 이 통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통화 내용과 이후 진술이 달라질 경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없이 서류를 제출하고 조사관과의 첫 통화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면 사건이 처음부터 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통화 이후 정식 출석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때 1차 조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조사 기일 연기도 가능합니다. 실제 조사는 생각보다 길게 진행됩니다. 보통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이 질문을 하면 답변 내용을 하나하나 문서로 작성하는 문답식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출력된 조서를 직접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행정처분과 검찰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단순 부정수급입니다. 사업주와의 공모가 없고 실업 인정인 2회차 미만 부정수급이라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는 반복 부정수급입니다. 실업 인정의 기준으로 부정수급이 2회차 이상이면 검찰 송치 대상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반환과 함께 한 배의 추가 징수 처분이 내려집니다. 참고로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지만 실무에서는 이미 조사 결과가 상당 부분 정리된 이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은 사업주 공모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실무상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와 수급자 사이의 공모 정황이 확인되면 노동청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공모 조사는 이직 사유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수급 기간 중 근로를 하면서 임금 신고를 누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타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사업주가 근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금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이 조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업주 조사 과정에서 공모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업주는 수급자와 함께 반환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추가 징수는 부정수급액의 3배까지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수급자와 사업주 모두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공모 여부는 부정수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결국 노동청으로부터 조사 공문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일정 부분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즉흥적인 답변이나 잘못된 진술보다는 첫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공문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승기 농사였습니다.